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소영 작가, 그러니까 필명 맑음으로 더 알려지신 분이죠. 이분과의 인터뷰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3살 내 딸은 난소암입니다. 라는 에세이를 쓰셨는데 어린 따님의 투병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느낀 점들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내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저 투병 기록만은 아니고요. 깊은 슬픔 속에서도 길어올린 어떤 희망, 또 치유,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당신이 이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작가님의 경험 속에서 뭐랄까 고난을 이겨내는 힘, 또 글쓰기를 통한 치유 과정, 그리고 관점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당신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첫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작가님 필명이 맑음이잖아요. 이 이름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 네, 그게 흥미로운데요. 작가님 본인은 원래 좀 우울한 성향이셨다고 해요. 특히 어린 시절에 어머님을 암으로 여인 경험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맑음이라는 이름은 그런 자신과는 반대로 좀 밝고 긍정적인 뭐랄까 제2의 삶? 그런 걸 살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 자신의 본 모습과는 다른 염원하는 모습을 이름에 담은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원래 모습과 바라는 모습 사이의 어떤 차이. 그걸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랄까,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삶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작가님 삶에 또 큰 시련이 찾아오죠. 둘째 따님 은교 양이 13살에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항암 치료 여부였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의료진이 항암 치료 없이 수술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아이의 가입 능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 아이의 미래 삶의 질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했던 거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선택,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평범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거냐, 이건 또 온전히 작가님과 따님의 몫으로 남겨진 거고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작가님은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고요? 처음에는 원래 강점이신 글쓰기나 독서교육 경험으로 책을 쓰려고 하셨다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가장 깊은 상처였던 딸의 투병 경험을 쓰기로 하신 거죠. 쓰는 내내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해요. 퇴고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다고 하고, 그리고 남편분은 처음에 딸의 아픈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반대하셨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엔 지지해 주셨다고 하고요. 그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글쓰기 자체가 정말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잊었다 혹은 다 괜찮아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상처들이 글을 쓰면서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좀 정화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걸 직면함으로써 얻는 치유의 힘, 이걸 보여주는 거죠. 혼자 감당하기는 정말 벅찬 시간이었을 텐데요. 작가님은 함께 비를 맞아준 사람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비슷한 아픔, 그러니까 자녀의 질병을 겪어본 사람들의 위로는 그 깊이가 달랐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단순히 힘내 이런 말보다 그 고통을 정말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뭐랄까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섣부른 조언보다는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가 어쩌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공감과 연대의 힘이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묻기보다는 왜 나라고 안 될 이유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집중하려고 하셨다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시련 그 자체보다 그것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작가님에게는 종교적인 믿음이 큰 희망과 힘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핵심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그 의지 그 자체일 수 있어요. 네,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면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최소영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
또 고통을 글로써 내려가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점이 주는 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어쩌면 과거의 상처를 의식적으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혹은 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그것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